경기도의 한 고급 주택. 혜주 씨가 새 집을 장만한 친구의 초대를 받고 친구의 집을 찾았습니다. 집안의 규모와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혜주 씨. 어머, 집 진짜 끝내준다. 역시 의사 사모님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얘도 참. 아주머니, 저희 과일 좀 내주세요. 예, 사모님. 그런데 혜주 씨, 왜 이러는 거죠? 가사 도우미 역시 당혹스러운 눈치인데요. 어머, 두 분 아는 사이야? 아니야. 야, 내가 이 아줌마를 어떻게 알아? 제가 사람을 착각했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두 사람 아는 사이가 맞는 듯한데 무슨 관계기에 애써 모른 척하는 걸까요? 그날 밤 혜주 씨가 잔뜩 화가 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구 이 집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이딴 거 백날 들여다봐봐요. 무슨 소용이야. 왜 또 그래? 40 넘어서 무슨 고시를 본다고. 아우, 맨날 방구석에서. 아우. 잘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5년째 고시 공부에만 매달려 있는 남편 때문에 속 터지는 혜주 씨. 내가 오늘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 아우, 진짜 미쳐. 혜주야, 그만해라. 어머니, 아니 무슨 일을 하시면 하신다고 얘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두 사람 고부관계였습니까? 미안하다. 네 친구 집일 줄은 몰랐어. 그 집 일 당장 그만둬요. 아, 진짜.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아들은 한술 더 뜹니다. 뭐야? 엄마 또 파출부 나갔어? 그거에서 몇 푼이나 번다고 이 난리를 만들어! 아니, 난 됐어! 엄마 하나밖에 없는 아들 기죽이려고 아예 작정을 했지? 어머니한테 무슨 죄가 있다고 정말 너무들 합니다. 그런데 그 몫이는 아들 내외에게 괄시를 받으면서도 어째 대꾸 한마디를 못하는데요. 대체 왜 가족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사는 걸까요? 자식밖에 모르는 어머니와 철없는 아들의 기막힌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남편의 제사 준비로 여념이 없는 금옥씨. 그때 출근을 하는 며느리 혜주 씨가 웬 짐가방을 싸들고 나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회사 전체 워크숍이라 저만 빠질 수가 없네요. 괜찮다. 걱정하지 말고 갔다 와. 예, 그럼 내일 봬요. 참, 혜주야, 잠깐만. 금옥씨가 며느리를 불러 세우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저 갓김치 좀 쌌다. 저 가져가면은 음식이 입에 안 맞을 테니까는 가서 끼니거리지 말고 잘 챙겨 먹어. 아이, 엄마 눈치 없게 무슨 김치를 싸줘. 아, 지금 왜 그래? 어머님이 기껏 싸주셨는데. 당신 가져가게? 그럼. 어머니 잘 먹을게요.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갔다 와라. 네. 출장 가는데 김치가 웬 말이냐며 질색을 할 줄 알았더니 웬일인지 김치를 넙죽 받아갑니다. 그런데 내 갓김치 가져가면은 맛있게 먹을 사람이 있다. 어? 누가? 그런 사람 있어. 아리송한 말을 하는 금옥씨. 며느리 회사에 금옥씨의 김치를 좋아하는 직원이라도 있는 걸까요? 잠시 후 지방 출장을 간다던 혜주씨가 웬일인지 어느 주택가를 찾았습니다. 어머. 어라? 혜주씨 지금 친정집에 온 겁니까? 시아버지 제사라며 이래도 되는 거야? 아유, 출장 간다고 했지. 엄마, 아침 먹었어? 아니, 요즘 통 입맛이 없어. 내가 그럴 줄 알고.
짠! 엄마 좋아하는 우리 시어머니 갓김치 싸왔지롱. 어머, 이런 거 어떻게 싸왔어? 안 그래도 안 싸던 김치 너무 먹고 싶었는데. 얼른 밥 먹자. 나도 배고파, 엄마. 혜주 씨 시아버지 제삿 날 시어머니가 준 김치까지 챙겨서 친정집으로 도망을 친 겁니까? 세상에 이런 얌체 며느리가 또 있을까요? 한편 엄마 나왔어. 어서 와라. 금옥 씨 집에도 딸 재은 씨가 찾아왔습니다. 왜 또 혼자야? 세연이는? 출장 갔어. 출장은 무슨? 또 친정 갔겠지. 아니 엄마는 뻔히 알면서 왜 자꾸 속아주는 거야? 아이고, 네 오빠 들을라. 그럼 돈 버는 것도 힘든 애한테 제사상까지 차리라고 해. 아니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지. 무슨 말이야. 조금만 좀 해. 밥벌이도 못하는 무능한 아들 때문에 며느리의 비율을 맞추며 눈칫밥을 먹고 있는 금옥 씨인데요. 야, 너도 세연이 욕하고 있었지? 그래. 아니 어떻게 된 게 며느리가 제사날마다 이렇게 집에 없어?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 됐지 뭘 더 바래. 아니 모시긴 누가 누굴 모셔? 어? 일은 이렇게 우리 엄마가 다 하는데. 야, 너도 네 시어머니 안 모시잖아. 같이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한 건데. 오빠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어? 그따위? 그래. 그만해.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아이고, 제발 늘 싸울지는 말어. 금옥 씨 상태가 많이 안 좋은 듯한데 자식들 앞에선 아픈 티를 내기 싫은지 급히 화장실로 향합니다. 아, 화장실 가야 되는데 너 오빠 째려보는 거 봐 이거. 네, 어머니 씨는 젊어서 남편을 잃고 홀로 남매를 키우면서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왔습니다. 특히 장남 씨는 4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고시 공부를 하느라 전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는데요. 때문에 어머니가 이런 장남을 대신해서 돈벌이를 해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씨는 아들에게 잔소리 한번 하지 않을 정도로 아들을 아꼈는데요. 그런데 어머니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말 오후 혜주 씨가 시어머니 방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여기 있네. 아, 반지꼬리를 찾고 있었군요. 그런데 시어머니 옷장에서 발견된 통장 하나. 이게 얼마야? 1억 5천. 놀랍게도 시어머니의 통장에 1억 5천만 원이나 되는 큰돈이 들어있었는데요. 무슨 생각인지 갑자기 얼굴에 화색이 도는 혜주 씨. 이거 아무래도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은데요. 다음 날 혜주 씨가 웬일인지 가족들과 함께 외출에 나섰습니다. 너 무슨 외식? 저 오늘 보너스 받았거든요. 어머니 고기 좋아하시잖아요. 나온다. 이거 어째 수상한 냄새가 납니다. 시어머니의 통장을 보고 난 후 혜주 씨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두 사람 금옥 씨에게 무슨 할 말이 있는 모양입니다. 엄마, 나 고시 공부 그만두려고. 힘들어서 못하겠어. 갑자기 왜? 진짜 그만두고 싶었는데 다시 취직할 자신은 없고 그래서 여태 그냥 붙잡고만 있었나 봐요. 저희 치킨집이나 하나 차리면 좋겠는데. 어디서 1억 5천 정도 빌릴 데 없을까? 아니, 그렇게 큰 돈을 어디서 빌려? 다른 거 없지. 그치? 없지? 어머니, 진짜 없으세요? 아들 예배가 돈 얘기를 꺼내자 금옥 씨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통장에 있는 돈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당신 그게 뭐야? 어머니한테 더 적극적으로 돈 달라고 했어야지. 아니, 뭘 더 어떻게 하라고 그래? 답답해. 아유, 이런 인간을 믿고 산 내가 잘못이지 진짜. 야,
너 말 자꾸 그렇게 할 거야? 아, 나도 모르겠어. 그냥 차라리 그냥 이혼을 하자, 이혼해. 거기서 이혼 얘기가 왜 나와? 아, 몰라. 아유, 어머니한테 돈 받을 때까지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 야, 소개해줘. 나 소개해줘. 결국 돈 문제로 남편에게 별거를 선언한 혜주 씨.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하지만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재경 씨가 술에 잔뜩 취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엄마! 아니 얘가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 시켜봐. 어딨어? 아이고 재경아. 어딨어? 재경아 왜 이래? 어딨냐고? 아이고 얘가 왜 이러니? 뭘 찾아? 다짜고짜 어머니의 방을 빚는 재경 씨. 어딨어? 바로 그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엄마 1억 5천이나 있으면서 왜 없다고 거짓말을 해? 아이고 재경아 그건 안 돼. 이건 이 나한테 주는 게 아까워? 이혼한다잖아. 어쩔 거야? 아니 이혼이라니? 응? 나의 조시 못 살아. 기어이 어머니의 통장을 찾아내 돈을 내놓으란 재경 씨. 하지만 금옥 씨는 아들에게 돈을 줄 수 없는 속사정이 있는 듯한데요. 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보름 후 아내와 별거 중이라 그런 걸까요? 재경 씨의 발걸음이 무거워 보이는군요. 잠시 후 웬일인지 재경 씨가 손수 미역국까지 끓여 밥상을 차렸습니다. 나름 정성을 들여 차린 밥상을 들고 안방으로 향하는데요. 아니, 금옥 씨가 집에 있었네요. 엄마 식사하세요. 엄마 좋아하는 미역국 끓였어요. 그런데 잠이 든 건지 화가 난 건지 금옥 씨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엄마 여기다가 놓고 갈 테니까 꼭꼭 씹어서 많이 드세요. 여전히 대답이 없는 금옥 씨. 하지만 재경 씨는 어머니의 반응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돈 때문에 한바탕 소동을 벌인 후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거 왠지 불안합니다. 며칠 후 외출에 나선 재경 씨. 누굴 만나러 온 건지 표정이 영 좋지 않은데요. 아, 별거 중인 아내를 만나러 나왔군요. 오랜만이야. 어머니한테 돈 받아낸 거야? 혜주 씨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는 재경 씨. 뭐야? 당신 성공했구나. 아, 진짜. 그런데 뭐야? 아니 이건 이혼 신청 서류 아닙니까? 이게 뭐야? 이혼하자고? 우리 이혼하자. 당신 왜 그래? 아, 내가 돈 받아 그러지 언제 이혼하자 그랬어? 됐고 도장 찍어서 당신이 직접 제출해. 아, 무슨? 아, 여보. 한 달 전만 해도 돈 때문에 이혼을 당하게 생겼다며 어머니에게 폐악을 부리던 재경 씨인데 왜 갑자기 이혼을 결심한 걸까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전화를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받는 거야? 요즘 들어 어머니 금옥 씨가 도통 전화를 받지 않자 답답한 마음에 재훈 씨가 친정집을 찾았습니다. 아무런 기척이 없는 걸 보니 다들 외출한 모양이군요. 뭐야, 집에 있으면서 왜 전화를 안 받아? 엄마, 자? 그런데 엄마! 엄마! 아무래도 어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다급히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재훈 씨. 119죠? 저희 엄마가 안돼! 안돼 재윤아.
짓을 한 거야? 우리 엄마 안 죽었어. 이건 또 무슨 소리죠? 재경 씨 모자에겐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이야기는 2개월 전 어머니의 돈 문제로 재경 씨 부부가 별거를 시작한 그때로 돌아갑니다. 저 아직 안 들어왔어? 몰라. 나하고 안 산대. 돈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나가. 그런데 어디가 아픈 건지 금옥 씨가 무척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선 아프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금옥 씨인데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죠? 방문 밖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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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어쩝니까? 금옥 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찾은 재경 씨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양쪽 신장이 재기는 못한 지 오래되셨는데 모르셨어요? 수술은요? 지금 당장 수술하면 되잖아요. 이미 늦으셨어요. 신장 이식도 힘들고 지금처럼 계속 혈액 투석 받으시면서 버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가 큰 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재경 씨. 가족들에게 내색도 못한 채 홀로 외롭게 투병해온 어머니에게 죄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엄마, 왜 말 안 했어? 지금까지 어떻게 버틴 거야? 들한테 부담 지기 싫어서 그랬어. 일주일 후 다행히 상태가 호전돼 집으로 돌아온 금옥 씨. 재경아, 엄마, 어디 가시게요?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 시장에 잠깐 갔다 올게. 혼자 어딜 가시게? 같이 가요. 아니야, 괜찮아. 넌 공부나 해. 저 밥상 차려놨으니까 챙겨 먹고, 응? 알았어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그래. 어느새 시간이 훌쩍 흘러 밤이 됐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엄마가 아직도 안 온 거야? 시장에 다녀오겠다던 어머니가 여태 돌아오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엄마! 엄마! 엄마 왜 그래?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처음에 아들은 어머니의 시신을 잠시 집안에 보관했다가 장례를 치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머니의 시신을 방에 옮기고 나니 지난날의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온 거죠. 그래서 아들은 어머니의 시신을 깨끗하게 씻은 후 상을 차려드리고 매일같이 제를 지냈습니다. 처음에 아들은 농약을 먹고 본인도 어머니를 따라 죽을 생각을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결국 실패했는데요. 아들이 어머니의 시신을 매일같이 씻은 탓에 경찰이 도착했을 때 시신은 마치 방부 처리를 한 것 같이 깨끗했다고 합니다. 부검 결과 어머니의 사인은 신장 기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개월 만에 재경 씨는 비로소 모친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꿈에라도 좀 찾아와라. 보고 싶다. 어머니에게 못한 효도가 후회돼 돌아가신 어머니를 방 안에 모시고 매일같이 제를 올렸던 재경 씨. 자식이 효도를 하려 해도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후 아무리 잘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부모님을 찾아뵙길 바랍니다.